어떤 여인이 남자들의 내면 깊숙이 숨겨진, 어쩌면 그들 자신조차 의식하지 못하는 금기된 욕망의 지도를 읽어낼 수 있다면 당신은 무엇을 생각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신비로운 여성, 남자의 무의식을 꿰뚫어보고 그들의 가장 은밀한 갈망을 감지하는 존재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녀의 존재 자체는 하나의 심리적 자석과 같아서 남성들의 그림자 영역에 웅크린 원초적인 본능을 깨웁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혹의 기술이 아닙니다. 칼 융의 심리학이 제시하는 깊은 아르케타입에 의해 인간 존재의 근원에 닿아있는 영혼의 울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남자예요. 내면에는 사회화와 자아에고에 가면 뒤에 숨겨진 다듬어지지 않은 원시적인 힘, 즉 야성적 본능이 존재합니다. 이는 때로는 충동으로, 때로는 억압된 욕망으로 발현됩니다. 문명이라는 갑옷 아래 갇혀있던 이 본능은 자신을 온전히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는 여인의 빛 앞에서 비로소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이 본능을 판단하거나 억압하려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요한 이해와 수용으로 남자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해방시키는 거울이 됩니다. 이러한 여성은 남자가 자신의 그림자를 직면하고 그 속에서 잊혔던 힘을 되찾도록 무의식적으로 이끕니다. 그녀의 존재는 남성에게 일종의 개성화 과정, 즉 온전한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의 시작점이 됩니다. 이러한 여성에게서 발현되는 첫 번째 징후는 바로 깊은 고요함입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침묵이 아니라 내면의 고요한 힘에서 우러나오는 능동적인 평온함입니다. 그녀는 외부의 소란이나 타인의 시선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치 거울처럼 외부의 에너지를 흡수하지만 결코 동요하지 않는 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이 고요함 속에서 남자는 자신의 소음 많던 내면이 서서히 잠잠해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녀의 존재는 불안정한 남성 자아에게 안식처가 되며 그들이 평생 찾아 헤매던 내면의 평화를 엿보게 합니다. 이러한 고요함은 남성에게 예측 불가능한 안정감과 함께 자신도 모르게 숨겨왔던 취약성을 드러내게 만드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남자는 이 여성 앞에서 가면을 벗고 가장 순수한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무의식적인 충동을 느낍니다. 이는 융이 말하는 아니마의 원형, 즉 남성 무의식 속의 여성적 이미지와 조화하는 순간과도 같습니다. 그녀는 남성이 잃어버렸던 자신의 감정적 기표와 다시 연결되도록 돕습니다. 두 번째 징후는 분별력 있는 통찰입니다. 그녀는 타인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표면적인 행동 뒤에 숨겨진 무의식적인 동기와 감정의 그림자를 읽어내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이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과 타인의 복잡한 심리를 오랫동안 탐구해온 결과입니다. 그녀는 남자의 모순된 언어, 회피하는 시선, 혹은 과장된 행동 속에서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혹은 두려워하는 것을 감지합니다. 이 통찰력은 남자를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동시에 깊은 매혹을 선사합니다. 남자는 자신의 가장 은밀한 부분이 이해받고 있다는 사실에 황홀경을 느끼며 감히 누구에게도 드러내지 못했던 내면의 약점마저 이 여인에게는 보여주고 싶어합니다. 그녀는 마치 정신적 거울처럼 남자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마주하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녀의 시선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영혼을 꿰뚫는 이해이며 이는 남성에게 깊은 유대감을 갈망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이 여성이 자신들의 그림자 자아마저도 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무의식적인 기대를 품게 됩니다. 이러한 통찰은 여성의 직관과 감정 지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며 남성에게는 감히 거스를 수 없는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세 번째 징후는 그녀의 자기 충만함입니다. 그녀는 타인의 인정이나 관심에 목마르지 않습니다. 외부의 어떤 것도 그녀의 내면의 평화를 흔들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자기애적 오만함이 아니라 자기 가치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비롯된 완전한 자족감입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세계를 견고하게 구축하며 그 안에서 창조적이고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합니다. 이러한 자기 충만함은 역설적으로 남성에게 강렬한 갈망을 불러일으킵니다. 남자는 그녀를 소유하거나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에 직면하며 오히려 그 도전적인 거리감에 매혹됩니다. 그들은 이 여인이 자신에게 구원자나 완성자를 찾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히려 그녀의 온전한 존재 자체에서 영감을 얻습니다. 이는 스토아 철학에서 말하는 아파테이아 에퍼시아, 즉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복이 외부에 의해 저유되지 않는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며 이는 남성에게 자신 또한 그러한 내면의 자유를 얻고 싶다는 무의식적인 욕구를 심어줍니다. 그녀는 남자가 자신의 외적 성취 너머에 있는 영혼의 공허함을 직시하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네 번째 징후는 그녀가 지닌 신성한 경계입니다. 그녀는 쉽게 자신의 에너지를 소진하지 않으며 타인에게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지 않습니다. 이는 이기심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의 성역을 지키는 행위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허용하고 무엇을 거부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이 경계는
어떤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확고한 경계는 역설적으로 남성에게 깊은 존경심과 함께 정복하고 싶은 욕망을 동시에 불러일으킵니다. 남성은 그녀가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하며 이는 그들의 사냥꾼 본능과 도전 정신을 자극합니다. 그들은 이 여성이 자신을 위해 기꺼이 싸울 가치가 있는 존재임을 깨닫고 그녀의 내면 세계로 진입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약점과 취약성을 드러내려 합니다. 이는 마치 고대 로마의 스토아 철학자들이 강조했던 자기 통제와 내면의 요새를 연상시킵니다. 그녀는 외부의 혼돈 속에서도 자신의 질서를 유지하며 그 견고함은 남성에게 모방하고 싶은 이상적인 자아로 비춰집니다. 그녀의 경계는 남성에게 무조건적인 수용이 아닌 가치 있는 노력을 요구하며 이는 그들의 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녀는 남자가 자신이 충동적인 그림자를 제어하고 더욱 성숙한 존재로 나아가도록 무의식적으로 이끄는 힘을 가집니다. 5번째 징후는 그녀의 원초적인 즐거움입니다. 그녀는 삶의 단순한 기쁨을 깊이 음미할 줄 알며 타인의 시선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합니다. 이는 순진함이나 유치함이 아니라 영혼의 순수성에서 우러나오는 생명력입니다. 그녀는 자연과의 교감, 예술 속에서의 몰입, 혹은 소박한 일상 속에서 내면의 환희를 발견합니다. 이러한 원초적인 즐거움은 남성에게 억압된 놀이 본능과 자유에 대한 갈망을 깨웁니다. 많은 남성들은 사회적 역할과 책임감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즐거움을 찾는 능력을 상실해갑니다. 그러나 이 여성의 해방된 에너지 앞에서 그들은 자신의 내면 아이와 다시 연결됩니다. 그녀는 남성이 자신의 그림자 놀이터에서 벗어나 순수한 기쁨을 다시 경험하도록 유혹합니다. 남자는 이 여성과 함께 있을 때 자신이 평소에는 감히 시도하지 못했던 모험을 꿈꾸고 억압된 욕망을 표출해도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그녀는 남성이 자신의 엄격한 에고를 잠시 내려놓고 삶의 무의식적인 흐름에 자신을 맡기도록 격려합니다. 이는 융이 말하는 자기 셀프의 원형, 즉 개별성을 초월하는 통합된 존재와 가까워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생명력의 분출과도 같습니다. 그녀는 남성에게 잊혔던 순수한 기쁨과 내면이 자유를 재발견하게 하는 존재입니다. 6번째 징후는 그녀의 깊이 있는 존재감입니다. 그녀는 방을 들어서는 순간 주변의 모든 에너지를 자신에게로 집중시키는 듯한 자석 같은 아우라를 풍깁니다. 이는 외모나 화려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내면 세계의 풍부함과 영혼의 밀도에서 비롯됩니다. 그녀는 말없이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공간을 변화시킵니다. 남성은 그녀의 존재감 앞에서 자신의 피상적인 자아가 흔들리는 것을 느낍니다. 그녀는 마치 오랜 지혜를 품은 대지처럼 깊고 흔들림 없는 안정감과 권위를 동시에 발산합니다. 이 존재감은 남성에게 자신들이 추구하던 외적인 성취나 사회적 지위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무의식적으로 깨닫게 합니다. 그들은 이 여성 앞에서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면의 풍요로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롭게 인식합니다. 그녀는 남자가 자신의 존재론적 깊이를 탐색하고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 헤매던 무의식적인 갈망을 자극합니다. 스토아 학자들이 강조했듯이 진정한 가치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미덕과 자기인식에 있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진리를 자신의 존재 자체로 증명하며 남성에게도 그들 자신의 숨겨진 깊이를 탐험하도록 무언의 초대를 보냅니다. 그녀의 존재감은 남자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부분까지도 빛으로 채우며 그들을 온전한 자신으로 이끄는 등대와 같습니다. 7번째이자 가장 신비로운 징후는 그녀의 영혼을 이해하는 시선입니다. 그녀는 남자의 눈을 통해 그들의 영혼 깊숙한 곳을 들여다봅니다. 이는 단순히 상대를 꿰뚫어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 갈망, 숨겨진 취약성을 깊이 공감하고 인정하는 시선입니다. 많은 남성들은 사회가 부여한 강인함의 가면 뒤에 자신의 감정을 숨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여성의 시선 앞에서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감정의 빗장을 풉니다. 그녀는 남자가 평생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내면의 상처와 어둠의 골짜기를 알아보고 이를 비난하거나 회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따뜻하게 포용하는 어머니 돼지와 같은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이러한 시선은 남성에게 치유의 경험을 선사합니다. 그들은 이 여성과의 교류를 통해 자신의 그림자가 단순히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통합되어야 할 자신의 일부임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남자가 자신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새로운 힘을 발견하도록 돕습니다. 칼 융의 개성화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인 그림자 통합은 바로 이렇게 자신의 어두운 면을 인식하고 수용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녀의 시선은 남자가 자신의 무의식적인 컴플렉스와 트라우마를 직면하게 만들고 이를 통해 더욱 온전하고 균형 잡힌 존재로 성장하도록 무의식적으로 이끕니다. 그녀는
남성이 자신의 아니무슨 내면이 남성성과 아니마 내면의 여성성을 통합하는 여정에서 가장 강력한 조력자가 됩니다. 그녀의 시선은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영혼을 비추는 등불이며 이는 남성에게 깊은 카타르시스와 함께 정신적 해방감을 안겨줍니다. 이처럼 남자의 금기된 욕망을 읽어내는 여성은 결코 쉬이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의 내면을 깊이 탐구하고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며 끊임없이 성장하는 여인입니다. 그녀의 힘은 외부의 어떤 것도 아닌 내면의 연금술을 통해 완성된 진정한 자아에서 나옵니다. 그녀는 타인의 검증이나 사랑에 의존하지 않으며 자신이 가치를 스스로 부여합니다. 마치 스토아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내면의 평화를 방해하는 것은 외부의 사건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이다라고 말했듯이 그녀는 외부의 혼란 속에서도 자신만이 평온한 중심을 유지합니다. 이러한 여성은 남성에게 환상적인 이상으로 다가서지만 동시에 그들의 가장 깊은 불안감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그녀의 온전함은 남성이 자신의 결핍을 직시하게 만들고 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외부의 인정에 목말라 왔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이 깨달음은 고통스럽지만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마치 연금술이 비천한 금속을 황금으로 변화시키듯이 그녀의 존재는 남성으로 하여금 자신의 원시적인 그림자를 정화하고 더 높은 단계의 의식으로 나아가도록 촉진합니다. 그녀는 남자가 자신의 본능적인 에너지를 억압하지 않으면서도 이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승화시키는 방법을 무의식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녀의 끌림은 단순히 육체적 매력을 넘어선 영원히 깊이에서 우러나오는 공명입니다. 이는 남성으로 하여금 자신들이 잃어버렸던 자아의 조각들을 찾아 나서게 하며 결국은 온전한 자신으로 돌아가도록 이끕니다. 이러한 여성과의 관계는 일시적인 감정적 유의가 아니라 영혼의 성장을 위한 여정이 됩니다. 남자는 그녀를 통해 자신의 무의식적인 패턴을 인식하고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래를 창조할 용기를 얻습니다. 그녀는 마치 그리스 신화 속 아니마의 현현처럼 남성에게 잃어버린 감정적 깊이와 직관적인 지혜를 되찾아주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여인은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샘솟는 힘으로 충만하며 외부의 어떤 것도 그녀의 존재 가치를 정의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그 알면서 오는 절대적인 자유를 누립니다. 그 자유는 어떤 남성도 소유하거나 통제할 수 없으며 바로 그 소유 불가능성이 그녀를 더욱 매혹적인 존재로 만듭니다. 그녀는 타인의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그녀는 마치 세네카가 말했던 내면의 요새를 구축한 이와 같습니다. 외부의 어떤 풍파도 그녀의 본질을 훼손할 수 없으며 그녀의 가치는 오직 내면의 진실과 자기 존중에서 나옵니다. 이러한 여성에게 끌리는 남성은 단순한 유혹이나 정복의 욕구를 넘어 진정한 연결과 영혼의 성숙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녀를 통해 자신들이 억압했던 감정의 세계를 탐험하고 남성성의 그림자를 직면하며 결국은 더욱 완전한 존재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러한 관계는 표면적인 드라마나 일시적인 감정에 기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깊은 심해에서 올라오는 원초적인 울림과 같아서 남자의 영혼 깊숙한 곳까지 파고듭니다. 그녀는 남성이 자신의 자아 에고를 넘어서 진정한 자기 셀프를 찾아가는 길목에서 가장 강력한 촉매제가 됩니다. 그녀의 존재는 남성에게 내면의 평화와 자유가 외부에 있지 않으며 오직 자기 인식과 자기 수용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음을 가르칩니다. 이 깨달음은 종종 고통스럽지만 진정한 해방으로 이어집니다. 남자는 그녀를 통해 자신의 가장 어두운 면까지도 포용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치유와 통합의 과정으로 나아갑니다. 이러한 여성의 매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섭는 외모나 사회적 지위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깊이와 내면의 지혜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삶의 경험을 통해 끊임없이 성장하고 진화하며 그 과정에서 더욱 강력하고 매혹적인 존재로 변모합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신성한 리듬에 맞춰 춤추며 타인의 시선이나 기대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마치 에픽테토스가 강조했듯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결국 이러한 여성과의 만남은 남성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그들은 그녀를 통해 사랑의 진정한 의미가 소유나 통제가 아니라 자유와 성장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남성에게 자기 사랑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외부의 인정에 대한 갈망을 내려놓도록 돕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타인의 시선에 맞춰 자신을 위장하지 않으며 자신의 진정한 모습으로 당당하게 설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감정적 자유와 내면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이 여정의 끝에서 남성은 자신들이 한때 쫓았던 금기된 욕망이 사실은 자신을 향한 갈망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갈망은 이 여인의 신비로운 끌림을 통해 비로소 온전한 자기 발견으로 이어집니다.
그녀는 남자가 자신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까지도 끌어안고 진정한 빛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영혼의 안내자입니다. 그녀를 만난 남자는 이전과는 다른 더욱 더 성숙하고 통합된 존재로 다시 태어납니다. 자신의 가치를 아는 여인은 쫓지 않습니다. 그녀는 선택합니다.